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미증시 S&P 500 또 사상 최고치.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뭐 경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보니까 4년 내 최대 감소 폭이고 또 페덱스 주가도 오른 거 보니까 경기가 괜찮은가 봐요, 미국은.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충 시황 훑으면서 네. 한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뭐 딜러 초년생 때 그때 사수한테 들었던 그리고 또 책에서 봤던 그 시장 격언 Never buck the trend. 추세에 맞서지 마라. 야, 근데 이 추세에 맞서지 마라가 아니고 또 다양한 또 네. 버전이 있거든요. 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은 그리고 또 트럼프에도 맞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 네. 아까 뭐 스쳐도 중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인텔 네. 뭐지? 일단 뉴스 보기 전에 상황을 보기 전에 벌써 그래프가 탁탁탁 튀니까 일단 사는 뭐 이런 흐름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8시쯤 막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바로 그 프리장에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야, 예. 그 참 요즘 보면은 뭐 엄청난 장이 열렸고 또 하나의 무슨 뭐 저 뭡니까? 오늘 소개됐던 지표들 중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네, 네. 예상치는 마이너스 얼마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좋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기 선행 지수 뭐 조금 나빠질 줄 알았는데 많이 나빠졌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미 연준이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저렇게 틀릴 거 예상은 뭐라 하나 생각 그런 생각. 예, 요즘 참 지표를 되게 예상치하고 실제 발표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그 불길이 계속 이렇게 더 커질 만한 그 불쏘시개 내지는 뭐 뗄감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 주변에서 느끼지만 이 랠리를 갖다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인정을 못한다 하면서 자꾸 숏을 치다가 이렇게 되사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간밤에 봐요. 엔비디아 주가도 보니까 쇼스퀴즈가 좀 들어온 것 같고. 약간 쇼커버링 예, 냄새가 예, 나죠. 예. 예, 그런 상황 같아요. 예. 근데 이 기술주 랠리, 특히 뭐 AI 쪽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랠리입니다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버블 소리가 이제 붙기까지는 더 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참 예측이 쉽지 않네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뭐 방송도 방송이고 회사 업무도 업무지만 요즘 박사님 뭐 AI 대세 시기에 주식으로 짭짤하시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야, 지금 한번 저 시장이 보니까 뭐 우리 강 박사님은 시장 두루두루 보시니까 FOMC 당일날은 시장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것들이만 하루 지나면서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뭐 우선 선제적 반응이었으니까 우선 반응적으로 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자율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기에 대한 우려 가운데 속에서 선제적인 방어 조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다가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예고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티브 마린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깨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스티브 마린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목표가 이 최대의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라고 예. 하는 양대 목표였지만 1977년에 있었던 연준 법에 따르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 관리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용과 물가를 관리하다 보면은 금리는 쫓아온다는 차원에서 있었지만 그때 77년도와 지금에 있어서의 미국의 장기 국채 규모 사이즈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논쟁 자체도 전 시장에 대단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 이제는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골고루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그동안 좀 소외받았다 싶었던 그 중소형주 러셀 2000도 네, 어제는 더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제 4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런 거 참 오랜만이긴 한데 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자신감이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 야 이제 러셀 2000까지 저러는 거 보니까 이제 또 거의 건물인가 싶기도 한데 아직 건물 타령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 경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막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렇게 이제 끝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위험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 아직 큰 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큰 변수를 제외한다라면 버블 논쟁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은 상황.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포모가 발동되면서 사실은 되게 탐욕과 이런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엔비디아가 인텔에 한 5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게 저 인텔 정도의 주가를 갖다 22% 이상이나 끌어올릴 만한 그 파워가 그게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치죠. 사실 기대치? 저는 인텔에 50억 달러가 들어가든 100억 달러가 들어가든 인텔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미 기술적으로 파운더리 부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데요. 지금 TSMC의 독주가 지금 예. 사실상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TSMC의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예. 그다음에 여기를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더리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참 뒤처져 있는 인텔이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한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물음표지만 하지만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예.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인텔 50억 달러 투자가 해석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기대감들이 상승되고 있는 것이지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의 보통주 한 줄 한 23달러 수준에 매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파운드리 쪽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설계 부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네. 아직은 계획이 발표된 거기 때문에 경영 차원에서의 개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큰 틀에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메이드 인 USA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나노 공정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의 지금 높은 수준의 블랙웰 칩을 갖다가 인텔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인텔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더 구체적인 계약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인텔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텔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능력은 없다. 네, 아직 뭘 위한 계약인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뭐 거죠. 인텔 CPU하고 엔비디아 AI 하드웨어하고 이런 결합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제품군이 많으니까요. 지금 AI 칩에서 협력할 부분은 인텔이 쫓아오고 있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게임 칩이라든지 대중용 PC 칩이라든지 이런 칩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면 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엔비디아가 기획하고 있는 예를 들면 토르 칩들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와 삼성전자 테슬라가 2027년부터 협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큰 틀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준비는 좀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블랙웰을 생성하는 건 삼성전자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을 TSMC 물량을 빼가지고 여기에 준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가 당면한 문제 중에 중국에서 네. 엔비디아 칩 쓰지 말아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RTX 프로 3000D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전에 예. H20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그랬고 바이트댄스라든지 알리바바에 쓰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죠. 특히 사이버 보안청에서 공고를 예.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책 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 쇼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실체가 없는 것을 정책 쇼라고 한다면 과연 실체가 없냐고 할 때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진행을 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AI 부분에서 인재를 이번에 오픈 AI에 있는 인재가 텐센트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AI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에서 명확한 독립과 자립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번 협상 과정에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딥시크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딥시크도 하웨이의 어센드 칩으로 학습을 시키려다가 포기하고 다시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섰던 사건이 4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완전한 독립은 중국 또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부 요번에 지금 미중 협상 속에서 지금 마드리드에 진행되고 있는 미중 협상 속에서 틱톡과 지금 틱톡은 판매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미국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칩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AI 칩에 대한 미국의 어느 정도의 수출 허가
이걸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압박 수단으로서 저는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얘기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보니까 구글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해서 그 반독점 그 조사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네. 오히려 엔비디아 쪽은 하겠다고 하고. 네.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환호할 만한 소식이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조사까지도 중국 정부가 하겠다고 네네. 얘기를 했고 사실은 중국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독립을 했죠.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사실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꾸준하게 지난 4년 동안 독립적인 물론 우리가 이것을 포크라고 하죠. 예. 안드로이드 찍어내서 예. 안드로이드 예를 들면 6.0이 있으면 6.0부터 찍어내서 이건 일종의 오픈 소스니까 안드로이드는 계속 구글이 발전시켰던 거고 하웨이가 이걸 발전시키면서 자기 운영 체계인 것처럼 이미 만들어냈고 이것을 또 다시 연결해서 샤오미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처럼 한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실익 자체가 이미 자기네 기업들이 안 쓰고 있으니까요. 중국 기업들이. 그러나 이런 압박용에서 있다가 구글하고는 이거는 협상력도 없는 거고 전략적 카드로서의 의미도 없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압박이죠.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이 전체 매출에서 18%를 아직까지는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구글이 뭐 특별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중국에서. 네네네. 근데 분명하게 엔비디아는 대단히 중요하게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구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좋아요, 지금. 네, 예. 특히 8월 달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반독점 재판에서 크롬에 대한 강제 매각이 예. 부결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판사에서.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구글이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우려들이라든지 물론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제재가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구글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제거되다 보고 그리고 막대한 제미나에 대한 투자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챗GPT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제미나에 대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들 이런 네네.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롬에 이제 제미나이 통합된다면서요. 그렇죠. 요즘 AI 브라우저라고 해서 네. 이 Perplexity to Commerce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네. 아크 브라우저라는 곳에서는 다이아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오픈 AI도 곧 AI 브라우저 시장을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크롬에다가 제미나이를 결합시켜가지고 AI가 브라우저에 통합된 또는 브라우저가 AI에 통합된 이러한 전쟁으로 가고 경쟁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에는 AI 브라우저라는 이러한 본격적인 새로운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따로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지 않아도 네, 브라우저에 그냥 다 있는 거죠. 크롬 브라우저 제미나이가 바로 또 별도 구독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이거잖아요. 네. 저도 어제 저녁에도 썼거든요. 에어 네. 브라우저. 그 아마존에서 꿀 상품들 여러 개 열어놓고 제가 그 리뷰를 언제 다 읽습니까? 그 영어로 된 리뷰를. 예, 예. 그러면은 AI에게 시킵니다. 이 각각의 새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장단점을 해서 표로 만들어주라 그러면은 딱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브라우저 없이 그냥 AI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브라우저 속에서 각각의 탭들에 대한 분석들 이렇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해집니다. 아니, 제미나이로 옮겨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요즘 오히려 평가가 훨씬 좋더라고요 챗GPT보다. 근데 챗GPT 이용자들은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죠. 아직은. 네. 그래요? 네. 챗GPT는 조금 약간 빈말도 좀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질문을 했는데 일단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 아니라 말이 좀 많은 거죠. 성격이 좋은 거고. 성격이 그런데 성격이 그런 좋은 거를 거예요.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5 오면서 그런 좀 말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게 했더니 제미나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담백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의 챗GPT가 나를 떠났다. 뭐 이러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취향 차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미나이가 더 대문자 T인가 봐요. 그렇죠? 아, MBTI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두루두루 이제 강과사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기술주 하나씩 이렇게 해봅니다만 일단 뭐 엔비디아는 이래저래 재밌는 정민앵커는 어젯밤에는 어제 있었던 거는 약간의 쇼커버링 쇼스키즈도 느껴진다 하는 네네네. 말씀이고 저는 이번에 또 영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또 젠슨 왕이 또 따라갔더라고요. 네. 또 영국하고의 비즈니스 관계에도 또 뭐 있어서 갔겠지만 그러실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부쩍 이제 중국 쪽이 약간 이제 막히면서 젠슨 왕도 이제 부지런해졌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조금 이제 자주
기꺼이 병풍서겠습니다 이런 건데 아까 제 화면 보니까 그 양반 저 가죽 잠바에 50억 달러는 그냥 현찰로 갖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 오라클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때 9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저한채 아직 열흘 안 됐습니다만 그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날 장중에 43%까지도 치솟았다가 36% 네. 급등 마감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흘러내리는데 그때 무슨 클라우드 계약 갖고 난리가 쳤죠. 네, 쉽게 표현하면은 가족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할머니 가족들? 할아버지가 네. 모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연세가 오래되셔가지고 예.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예. 갑자기 손녀가 이 점프를 트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뛰어 같이 춤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도 갑자기 그래서 같이. 놀란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라클입니다. 38년 만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업이었고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레미스 즉 기업에다가 서버를 설치하면서 특히 은행권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 회사, 병원 대단히 보안이 중요한 이런 회사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하지만 그 브랜드 신뢰도가 엄청났었는데 사실은 지금 꼴찌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지금 네. 1위 사업자 아마존, 2위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 3위 사업자 구글, 4위 사업자가 알리바바죠. 근데 오라클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틱톡을 우선 받으면서 틱톡이 지금 오라클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픈 AI가 3천억 달러에 대한 2027년부터 물론 계약을 실현하는 겁니다만 당장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3천억 달러의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새로운 개념인 RPO라는 개념이 있죠. Reminded Performance Obligation.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의무성을 갖는 계약이 4,55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 매출이 147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런데 여기에 10배가 뭐예요? 한 30배가 넘는 예. 이미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준 계약 상태의 금액이 4,550억 달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네. 이것이 뛰어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춤추네. 정말로 큰 프로젝트를 받았다라고 예. 월가에서 느끼니까 입이 벌어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38년 만에 급등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오라클도 이제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무디스는 어떤 위험을 경고했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3천억 예. 달러가 예. 오픈AI가 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픈AI는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400억 달러를 투자받았지만 지금 그 400억 달러 다 썼다 그러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오픈 그래서 AI. 사람들 예. 또 브로드컴에도 1,000억 달러 계약을 했어요. 도대체 오픈AI는 무슨 돈이 있길래 4천억 달러를 계약하느냐. 예. 올해 매출이 지금 오픈AI가 1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작년에 50억 달러의 매출을 냈었고 30억 달러가 넘는 돈의 적자를 봤었거든요. 예. 올해 100억에서 140달러의 매출 냈더라도 약 80억 달러의 또 적자를 낼 거로 보고 있어요. 네네. 이런 기업에서 어떻게 27년부터라도 3천억 달러 오라클, 1,000억 달러 브로드컴을 낼 수가 있냐, 감내할 수 있냐라는 것이 무디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이 아니라 오픈AI는 반드시 IPO를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IPO를 해야 그 돈을 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픈AI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픈AI가 IPO에 실패하거나 증자에 실패할 경우에 거품 터집니다. 지금 연쇄적으로. 엔비디아도 좀 몰락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서 지금 오픈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있는 거고 오픈AI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픈AI가 2022년 11월에 챗GPT 3.5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AI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8억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가 목표가 10억이고 내년은 20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비즈니스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AI 경제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돈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받을 사람들은 오픈 AI라는 거죠. 또는 구글의 제미나이죠. 근데 여기에서 돈을 못 벌면 연쇄적으로 이 돈 벌 거를 다 가상하고 가정하고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었고 오라클이 성장할 수 있었고 구글이 성장할 수 있었고 아마존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터져버리면 연쇄적으로 AI 경제의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고 AI 경제가 일시적인 크게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성공하지 못하냐는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 해서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이 레리 앨리슨 네. 오라클 네. CEO의
오너 리스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반 원래 그 실리콘밸리에서 뭐 악동이라고 했던 사람이 뭐 어떤 리스크가 있길래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뭐 과거에 이제 악동이라는 평가도 받고 네. 뭐 괴짜 같은 일도 하고 예. 요트도 뭐 대형 요트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사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CEO가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으면서 전체적인 것에 어떤 틀들을 갖다가 뭐 오픈 AI라든지 소프트뱅크랑 이런 만드는 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질적인 CEO는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클에 네. 있어서 과거에 이제 그 괴짜적인 발언들, 실리콘밸리에 대한 욕들, 조금 거친 표현들이 일론 머스크를 좀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레리 회장의 곱하기 3 버전 또는 곱하기 10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CEO 리스크를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미나이가 지금. 제미나이가. 네네. 제미나이가 답. 예. 네. 예. 근데 아까 XAI의 임원들이 지금 뭐 머스크 측근들하고 갈등이 심하다 하는데 그러면서 막 퇴사가 줄을 잇는다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뭐 돈은 많이 주는지는 몰라도 좀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왠지 머스크 회사는. 제가 월급 1,000억 드리면 네. 좋아는 하시겠지만 제가 그만큼 쪼지 않겠습니까? 뭐 쪼는 정도겠습니까? 들들 뽑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오라클이 오픈이 뭐죠? 과거부터 아마존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XAI, 예. 월급을 그러니까 10 밀리언, 그러니까 100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 3년을 버텨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서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다르게 네. 엄청나게 압박을 프레셔를 준다라는 거죠. 뭐 실시간으로 그럴 수 있겠죠. 예. 가장 이 사람들이 일찍 퇴사하고 건강상도 대단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박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AI 경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픈 AI가 챗GPT 5를 내놓고 있고 원래는 내년도에 예상되고 있었던 그록 5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에 따르면 올해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프레셔가 들어오겠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갈등들은 저는 예고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에서 임원들의 어떠한 이 이동들, 예. 잦은 이동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많이 놀라죠. 한국은 그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X.AI라든지 또는 테슬라라든지 임원들의 평균 잔류 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짧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워낙 많이 이동하는 것을 특히 X.AI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 언론에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러한 미국에서의 인재들의 이동들이라는 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노이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브로드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네. 엔비디아 쉴 때 브로드컴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2 엔비디아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것은 이 전체 시장이 커지면요. 예. 브로드컴도 이익을 보고 엔비디아도 이익을 보고 AI 경제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명확하게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컨슈머,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시장들이 크게 이동을 한다라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생태계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삽하고 갱이를 파는 거고 엔비디아가 삽하고 갱이를 갖다가 최고급으로 판다니까 그건 너무 뭉툭하고 안 이쁜 것 같아. 나는 조금은 이쁜 삽을 팔래라는 것이 브로드컴이잖아요. 커스텀 AI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이쁜 삽으로만 모든 것을 분광을 펼칠 수가 없는 거니까 엔비디아의 이 막대하게 좀 무식하게 생겼지만 좀 다 할 수 있는 거. 학습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고 추론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게 질문 던졌을 때 챗GPT에 질문 던졌을 때 답변하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점점 추론 이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자가 8억 명, 9억 명 되다 보니까 브로드컴에게 좀 저렴한 GPU를 삽자루를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예. 이 답변하는 데 특화된 이러한 부분들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에 엔비디아를 버리는 게 아니죠. 이 금을 캐기 위해서는 이 큰 묵직한 삽자루가 필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까지 상암동에서 맛집 알려주는 데까지 묵직한 삽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 브로드컴의 커스텀 AI 칩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러니까 이 보완제의 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강 박사님. 네. 흔히 이걸 갖다가 왜 우리 야구로 치면 몇 회쯤일까요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야구나 축구는 이게 연장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걸로 하시죠. 저 복싱으로 하시죠. 뭐 12라운드짜리 세계 타이틀 지금 몇 라운드 좀 왔습니까? 그 2라운드 왔다고 생각합니다. 2라운드 왔다고 2라운드. 생각합니다. 2라운드. 뭐 아직도 더 갈 수 있네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이 등장하면서 메타가 빠르게 성장하고 네. 구글이 빠르게 성장하고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시장에서 돈을 버는 형태가 나와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가 모바일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고 카카오페이로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는 네. 겁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인프라 스트럭처를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이 칩을 가지고 하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가 성장한다고 해서 경제가 완성된 게 아니죠. 이제 우리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깐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수많은 차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네. 이 차들이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한국의 모빌리티 문화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이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AI 서비스 이거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하고 오픈 AI가 설문조사를 내놨는데 2023년까지는요. 챗GPT 이용자의 80%가 남성이었어요. 네. 예. 근데 올해 7월 달에 53%가 여성으로 바뀝니다. 어허. 이건 뭐냐면 되게 대중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쿼리에서도 질문에서도 업무형 질문이 73%였어요. 근데 지금 업무형 질문이 47%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상에서의 변화, AI 없는 일상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AI가 없는 스마트폰을 생각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AI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는 AI 경제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때 10라운드, 11라운드, 12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픈 AI가 또는 제미나이가 소비자의 신뢰를 못 얻으면서 그 라운드까지 못 가게 되면 버블이 터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사고가 일어나고 경부고속도로 잘못 졌다 다시 져라 뭐 날라오고 자동차 뭐 가다가 막 바퀴가 빠지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예. 신뢰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궁극의 지금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자동차가 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자동차를 사람들이 없으면 이동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쯤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AI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3,469, 코스닥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860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1,4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35만 7천 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은 3.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4만 1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2만 원, 현대차는 호가가 21만 9천 원으로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HD현대 중공업 0.3% 상승 예상됩니다. KB금융은 지금 예상 체결가 11만 6,4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47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예상 체결가가 5만 800원으로 나타납니다. 펩트론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지금 예상 체결가 61만 5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7천 원이고요.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은 지금 호가가 22만 원으로 1.3%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뭐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높아질 법한데 오늘 또 개장하고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생각보다는 약하죠, 그죠? 예. 생각보다는 약한데 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예. 근데 박사님 그 AI 경제에 대한 어떤 설명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네. 뭐 진짜 12라운드 타이틀 매치 중에 2라운드, 3라운드 정도, 뭐 납득이 가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그러면은
관련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가는 조금 벌써 한 5, 6라운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가는 뭐 시장을 선행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 분명하게 먼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팔란티어를 보더라도 예. 지금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머셜 어카운트, 즉 이 민간 고객들이 한 5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2030년까지 그 5,000개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2035년까지 5만 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500개에서도 이 정도의 이 룰 오브 40가 나오는데 호호. 5,000개, 5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시장 열리지 않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또는 지금 중국 정부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지금 가보지 못했던 시장으로 경제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을 로봇에 의해서 대체한다는 것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 사회가 어떨지를. 예. 그러니까. 그러면 테슬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건 당장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펀다멘탈이 그렇죠. 받쳐진 거죠. 예. 로봇 사이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인간은 노동을 자본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팥빙수가 맛있어서 이거 나만 우리 집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열어야지. 그러려면 500억 필요해. 자, 500억 투자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5억씩 주는 사람한테 10%씩 뭐 주동 5%씩 뭐 네. 준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팥빙수의 자본화라고 얘기를 하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자본화시킨 거죠. 네. 코카콜라는 음료를 자본화시킨 거죠. 네.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노동을 자본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노동을 자본화시킨 적은 없다. 네. 그럼 이제 이 노동을 자본화시키는 국면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연봉을 갖다가 8천만 원 받는데 저를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에 대체한다고 쳐요, 로봇이. 네. 근데 원가는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2천만 원씩 남는 거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100만 대, 1000만 대, 1억 대가 인류에 뿌려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으로 시장을 열기 위해서 내가 자본을 투자자들에게 받겠다고 하면 이것을 시장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 자체가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배우셨잖아요. Y 결과물은 Y는 L과 K의 함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테크놀로지도 K의 함수였고 자본 투자도 K의 함수였다라는 거예요. L의 함수가 항상 위에 이 restriction,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죠. 왜 노동력이 갑자기 인구가 한국에 5천만 명이 1억 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경제에 노동력이 이제 5천만 명이 아니라 1억 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인구는 줄어도. 인구는 줄어도요. 이것이 만들어졌던 것, 지금까지 제약이 있었던 건 인간의 노동력은 제약이 있었어요.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생산성은 좋아지긴 했지만 인간의 생산성이라는 것 제가 갑자기 100kg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제가 막 초당 막 전선줄 막 10개 하다가 막 30줄, 40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24시간 저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자본화가 커질 수 노동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테슬라의 주가에서 70% 80%가 앞으로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지할 거다. 저는 이것도 대부분은 그냥 말장난처럼 논쟁이라고 봐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입해보지 못했던 AI 경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건 사실인 사실이죠.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오래되지 않지만 내년도부터 20만 대를 양산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자동차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내년에는 상장 계획을 가지면서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전력을 다해서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지금 가고 있고 한국도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실질적인 로봇 팔에 의해서 매출 증가 네, 때문에 네. 지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흔히 말하는 테마주로 지금 묶여 들어가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뭐 많은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정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옵티머스의 3세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3세대가 공개되면 이것의 가능성들이 지금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최근에 2.5세대가 됐는데 그 손이 정말 인간 손처럼 생겼거든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 손처럼 인간의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7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23도까지 지금 왔죠. 27도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얘가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인간이 정말로 손가락에 힘이 좋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진짜 최고의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하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질 거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손가락에 힘을 주려다 보니까 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해서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옵티머스 2.0에서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이건 많은 로봇 산업들도 겪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만든 화려한 손들이 예. 서너 시간 일하다 보면 또는 무거운 걸 들다 보면 네. 매일 이런 가벼운 컵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즘 테슬라 나오는 것이 LA에 있는 다이너 클럽에서도 팝콘 들잖아요. 그러니까. 팝콘 가벼워요. 예, 예, 예. 그리고 맨날 쓰레기 봉투 치운다 그러면서 비닐봉투 치우고 있고 예. 제가 집에서 맨날 아내한테 똥손이라고 혼나고 있지만 저보다 더 똥손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해결되려면 노동을 대체하려면 망치 들어야 되고요. 망치질 할 수 글쎄. 있어야 되고요. 네. 큰 거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 옵티머스 손 얘기는 조금 저희가 이따가, 네.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연준 예상대로 금리 인하 단행을 했고 여기에다가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최근 4년 내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들이 나오면서 또 상승을 보여줬고 주 빅테크 관련주들도 러셀 2000 중소형주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오늘 양시장은 일단은 지금 보합권 출발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3,461, 코스닥 858, 양시장 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보합권이네요. 아직은 86,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8% 상승합니다. 35만 6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64,900원으로 0.6% 올라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집니다. 지금 100만 9천 원. 현대차도 떨어지고요. HD현대중공업, KB금융, 기아 다 모두 일단은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떨어집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0.7%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도 하락합니다. 5만 500원, 이런데 펩트로는 소폭 올라갑니다. 29만 1,000원, 파마리서치도 떨어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1% 약세입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29만 2천 원. ABL바이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 HLB 지금 혼조고 삼천당제약이 21만 9천 원으로 0.9%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주가 움직임이 좋네요. 자, 오늘 S2W가 지금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S2W가 오늘 97% 급등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주들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와 엮여서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여러 가지 해킹 사건 사고도 많고 롯데카드 이슈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S2W 오늘 96%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보안주는 이제 사이버원이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톤도 2% 올라갑니다. 한국정보인증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가고요. 지니언스도 11% 급등합니다. 25,450원. 그리고 센즈랩 모니터랩도 지금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드림시큐리티, 또 IT센 PNS도 각각 3%에서 1% 올라갑니다. 보안주들 흐름이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CXL 온디바이스 AI 쪽 좋습니다. CXL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6% 강세입니다. 15,860원 선이고요. TLB도 1.8% 올라가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네오셈, 파두 다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백화점, 면세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2% 올라갑니다. 8만 9천 원, 신세계도 2% 올라갑니다. 19만 9천 원. 글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소비재 쪽이 약간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영상 컨텐츠 쪽이 움직임이 좋은데 사실 이제 큐홀딩스 같은 종목이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큐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27% 급등한 모습이고 또 아티스트 스튜디오, 고스트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이 2%에서 1%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 전자화폐 쪽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다날 6% 급등합니다. 9,73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NHN KCP도 2.98% 올라갑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960원 상승세고요. 헥토파이낸셜도 2.4% 올라가고 있고 쿠콘도 1.6% 상승세입니다. 한국정보통신도 1.68%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08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4억 원, 671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1억 원, 1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를 60전 상승한 1,388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숨고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미국장 보면서 오늘도 좋겠거니 했다가 다들 이제 개장 초에는 좀 뭐지 하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네, 그죠? 이렇게 쉬어간다고 하니까는 대기업 회사들은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강 박사님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아까 어디서 끊겼죠? 옵티머스 손 얘기요. 옵티머스 손, 똥손 얘기. 근데 근데 금방 또 그거야 뭐 기술 혁신이나 개발은 엄청나게 빠를 거고. 근데 저는 아까 강 박사님 설명 들으면서 무서운 게 말이죠. 이제 L 곱하기 K, 노동과 자본 내지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L은 항상 위에 어퍼 리미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로봇 시대가 로봇과 AI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제 열린다.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자꾸 참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거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만 그 맷 데이먼의 그 엘리시움 그 진짜 지구상의 한 1%만 저 위에 우주 정거장 비스무리한 데서 진짜 살고 나머지는 정말 낙 없이 희망 없이 살잖아요. 네. 그런 세상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이 저희가 항상 기술이 나오면은 유토피아적인 어떤 상상들 한쪽에서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들 그러니까, 이런 예. 계속 해왔지만 네. 최근에 예일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는 연구문 이건 노멀 테크놀로지다 일반 기술하고 같다 AI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러면서 책을 읽어보면서 놀랐었는데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요 에디슨이 정말 마케팅하고 홍보하기가 어려웠대요. 전기를 그렇기 때문에 고종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고종 경복궁에도 먼저 전기를 들여오잖아요. 이게 전시 효과가 필요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이 전기를 공포로 느꼈다는 겁니다. 감전 사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 이 피복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전기를 만지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기술 이야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이러한 부분들도 하고 고종도 틀었다가 뭐 몇 개월 만에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요한 경복궁에 거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까지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석탄 발전기를.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쿵쾅쿵쾅 거리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기술 어디다 갖다 쓰냐. 이것이 인류를 뭐 망칠 것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AI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요. 저는 AI에 대한 두려움을 컴퓨터도 나쁘게 쓰면 해커가 쓰는 거고요. 나쁘게 쓰면 좋게 쓰면 저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좋게 쓰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 휴머노이드 로봇도 저걸 가지고 나는 우리 군대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나쁘게 쓸 사람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제어는 분명히 해야죠. 네. 그러한 디스토피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인간들은 뭐가 나오면 꼭 나쁜 것부터 발전시켜요. 맞아요. 전화기 나오면서 인터넷 발전하면서 바이러스 만들고 피싱하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SKT 털고 KT 해킹하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끊임없는 해킹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로봇 택시도 막 100만 대, 막 200만 대가 돌아다니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누가 해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일종의 유괴한 거랑 똑같아 인간을 납치하는 거죠 인간을.
아니 그래서 저는 해킹하니까 요즘에 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다 얘기 나오니까 이게 또 양자 컴퓨팅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뉴욕 증시에서 보면 최근에 뭐 아이용큐라든지 뭐 네. 디웨이브 퀀텀, 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양자 쪽으로 매수세가 엄청 몰렸잖아요. 몰리고 있죠. 예. 엄청나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과 펀다멘탈의 괴리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곧 해결되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기대치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 컴퓨터도 지금 완성된 우리가 이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LA까지 날아가는 거에서 LA까지 지금 저희가 출발했어요. 지금 인천공항 저는 떴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일본 쪽으로 위로 가면서 난기를 만나고 있는데 네. 벌써 LA에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LA 갈 거라고 봅니다. 도착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LA까지 갈 때 난기류는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흔들림이. 네, 하지만 네.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예. 당연하게 양자 컴퓨터는 추천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런 종목들은 약간 좀 테마성에 가깝다고 봐야 될게 그렇죠. 네. 이제 막 이 비행기 떴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우르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직 태평양 아직은 저희가 초입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LA 아직 공항에 도착하려면 멀었습니다. 원래 도착할 때 되면 기장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날씨 어떻고 여기 현지 시간 어떻고. 근데 왜 하필 LA 공항이에요? 그냥 가까운 어디로 바꿀까요? 뭐 LA 괜찮죠. 거기 가서 뭐 손흥민 선수도 보는 것도 괜찮고 요새 그래도 이렇게 반가운 뉴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제 해트트릭 한 거 아시죠? 봤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다가. 네. 예, 진짜 그 영국에서 그 대도하는 약간 대우 받다가 요즘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그러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뭐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러면 이제 굳이 뭐 사람들이 꼭 축구 해야 됩니까? 팀 구성해갖고 로봇 기술 양발 쓰는 로봇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렇게도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정말 다른 상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칼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초기에 자본주의 태동을 보면서 낮에는 물고기 잡고 오후에는 독서하고 예. 낮잠 자고 예. 저녁에는 시를 짓고 예. 밤엔 노래를 부르고 예. 이것이 유토피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를 다른 형식으로 그린 거죠. 그거를 예.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화되면서 이것이 과격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인류는 기술에 관련해서 다양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축구도 로봇끼리 할 수도 있고 권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저거는 그러니까 쇼잉이죠. 저런 것들 전형적으로. 우리 이적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차 끓여주고 저 고양이 봐주고 있는 로봇이 저 막 때리고 좀 동안 고양이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건 기술적으로 모든 가능성들을 사전에 없애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집에 스마트폰을 제가 떨어뜨렸어요. 네. 그리고 얘가 저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인님을 위해서 스마트폰 집다가 저랑 부닥쳐서 제 머리가 깨져요. 예. 이런 일 여러분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끼리도 부닥쳐서 예, 머리가 맞아. 부닥치는데요. 예, 맞아요. 아이들끼리요. 예.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아니 그래요. 이제 참 뭐 주가는 그거 합니다. 좀 전에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자막이 나왔다가 뭐 지수 갖다 한 11포인트 밀리다가 그게 다시 또 원상복귀도 하고 지금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주식이 알아서 잘 가겠죠. 그런데 박사님하고 이제 조금 이제 AI 그러고 앞으로도 뭐 데이터 센터는 엄청 지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 옆에 이제 뭐 소형 원전도 세우겠다 그러고 하니까 이래저래 비전은 많이 보이는데 그 유토피아적 그 전망에 대해서 저는 자꾸 디스토피아적 걱정이 앞서니까 네. 아니 지금 제가 알만한 지인들 중에 유튜브에 쇼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지금 곧 시장이 곧 붕괴될 수가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AI 목소리거든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많은 근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죠. 요즘 그러니까 전화 받아가지고 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여보세요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게 내 목소리가 이제 AI로 변조돼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고. 세상 좀 무서워요. 맞아요. 2라운드 왔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작년에 홍콩에 있는 기업에는 네. 언론에 미국 언론들을 보도됐지만 줌으로 CFO가 연락이 왔습니다. 네. 줌 회의를 하면서 CFO가 임원이 직원에게 어느 회사에다가 얼마를 이체하라고
$1 밀리언 이체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CFO 자체가 예. 그 재무 임원 자체가 예. AI가 만든 거예요. 완전 딥페이크. 네, 딥페이크로 만든 거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 와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제 유치원 수준입니다. 이제 뭐 고객님 당황하셔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예. 나오는 거고 네, 네. 애가 피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우리 예. 애가 엄마 돈 보내주세요 이러면 영상 화상으로 실제 그 뒤 배경도 막 위험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예. 그래서 저는 기술은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피해를 저는 받을 것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스카이넷처럼 무언가 나타나서 인류를 정복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아름다운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뭐 올해 뭐 제가 주식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저는 우선은 버블에 의해서 뭐 쇼츠를 들어가고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 경제는요. 닷컴 버블 때하고 분명 다르게 네. 저는 안정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닷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픈 AI 같은 기업에서 이렇게 2년 만에 8억 명을 모으고 본격적으로 지금 10억 명의 시대, 20억 명의 시대를 들어가는 것 저는 구경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대중화되면서 다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80 노모인 저희 어머니도 챗GPT를 네, 쓰기 네. 시작하고 있다는 것 네. 분명하게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를 여러분 구글이 처음에 검색 서비스를 시작할 때 네이버가 검색 시작할 때 2년 동안 검색 광고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받은 돈으로 사람들이 우리 검색 서비스를 안 쓸 수 없게끔 네. 일상에서 그 검색 없이는 못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짜잔 우리 이제 서비스 무료로 많이 썼으니까 광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오픈 AI의 미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되게 큰 미션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사람들에게 $20씩 파는 것 그거 8월달 통계가 전 세계에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시장도 존재하죠. 근데 유튜브가 프리미엄 고객 가지고서 성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료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챗GPT하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그 국민 소득 $10,000에서 $40,000인 이 중간층에 있는 국가에 있는 시민들도 본격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던 것처럼 네. AI가 전 세계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이때쯤 그들이 AI 없으면 못 살 때쯤 됐을 때 예. 챗GPT는 이제 돈 벌게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제가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하니까 정민 앵커가 이제 발을 갖다 땅으로 내려오고 랠리는 어떻게 될까요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민 앵커 대신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아까 네. 아이온큐 더블 묶어도 지금 제가 언제 자랑을 해요? 들어가니까 막 어우 씨 너무 일찍 팔았나 봐 이러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아이온큐? 아니 저는 그러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전고점과 이 최저점을 터닝 어라운드를 맞추는 거는 이 좌판을 깔기 전에는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좌판도 확률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달 정액으로 구매를 하고 정액으로 매도를 하고 정액으로 매수를 하는 꾸준하게 이러한 전략들 많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지금 30개, 40개, 50개, 500개 다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종목 한 4개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냥 어제도 또 누가 연락 와서 형 뭐 사세요. 어디 그러세요? 그리고 살 돈 없다고 다. 근데 여기 그냥 집중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까지 재무제표까지 뜯어볼 여력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저는 작은 것이 less is more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또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